안녕하십니까. 해주식으로 복리수익 해주복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지수가 뭐 나스닥이나 다우나 러셀 다 상승하고 있는데, 또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뉴욕 지역은행이었죠. 그게 한 마이너스 한 40% 하락하면서, 또 지역은행에서 또 예전에 SVB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그런 은행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 많은데, 저는 이게 또 하나의 또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때 보면은 그때 이후로 페드가 조금 바뀌었거든요. 지금 뭐 FOMC에서 물론 뭐 파월이 3월에 금리 인상 없다라고 하는데, 저는 뭐 바이든 재선도 그렇고 오늘 그리고 뭐 지역은행 좀 위기랑 같이 나왔던 뉴스 중 하나가 바이든이 이스라엘한테 조금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거든요. 저는 이게 좀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됐다. 바이든이 예,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쪽도 나서고, 저는 뭐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제대로 못 휘두르면은 저는 뭐 제도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 쪽에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뭐 이거랑 똑같이 파월한테도 좀 압박을 줄 것 같은데, 그 선봉장은 뭐 재무부 장관 옐런이겠죠. 그래서 저는 일단 파월이 3월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는데, 저는 3월에 깜짝 발표를 하지 않을까. 예. 약간 좀 위기가 겹치면서 이 지역은행이 좀 시그널이 되고 바이든 쪽 압박도 되고 해가지고, 아니면은 3월 안 된다면은 뭐 5월, 7월 이럴 때 갑자기 0.5% 인하를 한다든지 그런 깜짝 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고용도 그닥 좋지도 않았고, 예. 그리고 오늘 주식장 뭐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마켓 캡 보면 지금 1조짜리예요. 지금 이거 코로나 때 뭐 버블 생겨가지고 반짝했던 주식인데, 이런 거는 뭐 결국에 뭐 기술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오늘 장에서 좀 좋게 봤던 거는 머크. 저는 이번에 뭐 노보도 디스크가 이번에 시총 500조 돌파하면서 유럽에서 1등 기업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머크 쪽도 저는 비만 쪽에서 뭐 1111도 하고 했으니까 머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크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저는 뭐 머크보다는 뭐 금리 인하 트렌드 따라가지고 XBI 같은 스몰텍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, 저는 일단 M7이라고 하죠.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제일 가장 좋게 보는 건 저는 뭐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왜냐면은 아마존이 지금 다른 주식에 비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사업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,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게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. 근데 지금 최고가 대비해가지고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. 그래서 저는 M7 중에서 이번에 차라리 실적이 조금 낮게 나와서 좀 폭락을 하면은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. SMCI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진짜 뭐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죠. 예. 그때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한 40%인가 올라간 거 보고 있는데, 오늘도 한 10% 올라가고 있고. 그리고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 폭등할 때 조금 비중 줄이긴 했는데 결국에 또 사고를 치네요.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가지고, 진짜 이게 개별 기업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, 그때 플러그 파워도 그랬잖아요. 유상증자 안 한다고 했다가 통수초고, 얘가 로컬립 같은 경우도 똑같거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있어요. 근데 현금이 있는데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뭐 인수를 하겠다는 건지 뭐 뭘 하겠다는지, 얘 보고 있으면 한국 주식 보는 느낌이에요. 한국 주식 맨날 통수치고 그러잖아요. 이런 스몰 주식들은 미국에서도 개무시를 하는 거지, 주주를 개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
약간 실망을 했어요. 근데 스페이스 X IPO가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때 한번 쏠 수도 있겠지만은, 근데 이렇게 통수 치는 회사들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. 그냥 쳐다도 보기,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은 저는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거의 웬만하면 뭐 갱생을 하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은, 한 번 사고 친 사람들은 결국에 두 번 사고 친다고 생각을 해서, 예. 또 이렇게 통수 치는 회사 보니까 좀 짜증이 나네요. 근데 진짜 플러그 파워 때 느꼈던 그 짜증이 지금 올라오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, 퀄컴이 최근 좋았는데 이번 실적 발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, 예, 그때 제가 중국을 좋게 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스마트폰에서 조금, 한 3년 정도? 중국 스마트폰 게임 막 조지면서 시진핑이 휴대폰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 갑자기 좀 반등하나 싶더니 또 고꾸라졌잖아요. 뭐 퀄컴이 또 다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뭐 이번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닥 뭐 반등이 그렇게 세지 않다.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. 물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암 기반으로 인텔을 위협하는 OS를 만든다고 하는데, 솔직히 저는 뭐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이런 OS 같은 경우에는 쓰던 놈 쓰는 게 안전빵이거든요. 괜히 도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근데 CPU 같은 거,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쓰는 거라서 이제 보수적이지 않는데,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안 돌아가기 시작하면 빡칠 것 같거든요. 예전에 욕먹었던 암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있긴 하거든요.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암드가 좀 안 좋아서 엔비디아 계속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것처럼 퀄컴이 인텔을 위협할 수 있나?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차라리 자동차 OS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쪽도 구글이 잡고 있어가지고. 그리고 오늘 울프스피드 SiC 반도체인데 확실히 전기차 쪽이 좀 안 좋죠.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운셈이 박살 날 때 얘는 올랐었거든요. 근데 올랐었던 이유가, 얘 같은 경우에는 폭락했던 이유가 있었어요. 공장에서 수율이 너무 안 나왔었는데 그때 수율을 좀 잡는다 싶으니까 그때 폭등을 했었는데,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또 못 보여줬죠. 확실히 전기차 쪽은 좀, 예, 그냥 섹터로 안 좋다. 뭐 소재부터 시작해서 뭐 리튬, 자동차, 뭐 자동차용 반도체, 이런 쪽은 저는 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번 2024년은 또 쉬고 가더라도 한 2025년에는 또 뭐 개같이 부활할 수 있겠죠. 트럼프도 있긴 하겠지만 그 트럼프 이슈 2025년이면은, 예, 일단 트럼프 당선 후니까 뭐 리스크는 다 감당하고 가는 거니까. 그리고 저 오늘 좀 가장 좀 중요하게 봤던 게 코르테바라고, 얘가 그 종자 만드는 애인데 뭐 사람들한테는 좀 지루한 기업이죠. 일단 우크라이나 때 한번 폭등했던 기업인데 요즘 막 가스 가격 하락하고 뭐 비료 가격 하락하면서 요즘 뭐 농산물 가격,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비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최저가, 계속 52주 최저가 찍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실적이 좋아지면서 한 18% 상승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거랑 또 동시에 보고 있었던 게, 프랑스 마크롱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지금 농업 자체가 위기다. 그게 우크라이나 때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을 못하면서 비료 가격 폭등하면서 유럽에서 막 비료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망했거든요. 거기다가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탄소 중립한다고 농업하는 애들 지금 뭐
보조금도 안 주고 거의 싹 다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와가지고 지금 정치 쪽도 난리가 났었는데, 저는 이 반사 수익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때 일단 뭐 가스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농업 쪽 농산물 가격이 좀 하락을 해서 이쪽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, 유럽이 죽으면서 미국이 그거를 또 유럽을 잡아먹는 아이러니하죠. 그래가지고 저는 뭐 코르테마만 뿐만 아니라 NTR이나 뭐 CF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동시에 그 뉴스 보면서 오르는 건지 뭐 뉴스 보면서 올랐겠죠. 저랑 뭐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일단 얘네들 실적이 2월달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실적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서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뭐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뭐 중요한 뉴스는 뭐 페라리가 뭐 실적이 좋다 얘 같은 경우에는, 근데 페라리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약간 성장주라고 봐야 되나? 그럼에도 뭐 부자가 많긴 많다. 이건 또 한 번 느끼는 양극화가 진짜 심하다. 예. 저는 한번 유럽에서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, 이걸 보고 있으면은. 그래서 유럽에 한번 뒤집어지면은 또 방산주나 러시아 쪽 오면서 똑같이 이렇게 농산물 쪽에서 또 한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최근에 그 지역은행, 오늘 중요했던 뉴스는 지역은행 파산, 그리고 농업, 그리고 개별 기업들 뭐 유상증자나 통수 치는 기업들은 또 한 번 통수를 친다. 플러그 파워 오늘 한 15%까지 올라가는 거 봤는데 지금 마이너스 찍고 지금 한 플러스 2%까지 왔는데, 플러그 파워도 플러그 파워의 가장 큰 문제점은 CEO죠. 그냥 구라를 너무 많이 쳐서 사람, 그래도 우리 진짜 돈을 넣고 베팅을 하는 건데 구라치는 CEO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? 일단 리스크가 좀 크죠. 근데 일단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플러그 파워도 믿어봐야죠. 그런데 사기도 3번 넘게 당하면은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, 모르겠습니다. 플러그 파워 믿어봐야죠. 일단 홀딩은 하고 있습니다. 플러그 파워도. 오늘 뭐 뉴욕은행이랑 바이든 이스라엘 압박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나스닥보다 러셀이 조금 적게 오르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. 이런 이슈가 생기면은 금리도 예, 지금 4.1% 깨지고 지금 3.8%까지 왔는데, 오히려 지금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고 유로가 좀 안 좋아가지고, 러셀이 더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. 달러 인덱스 안 까지는 것도 좀 속상하고, 저는 뭐 러셀 쪽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그래도 뭐 지금 뭐 이제 2월인데 2월 시작부터 이렇게 오르는 거는 나쁘진 않죠. 다시 2000 탈환하고 2400까지 한번 가보자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